이제 5월도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들 종합소득세 신고하셨나요? 혹시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이나 어떻게 해야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꼭 알아둬야 할 내용 최진관 세무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 대신 사업주가 대신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소득공제 관련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세금을 계산하고 당초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세금과 비교해서 금액이 많거나 작을 때 납부 또는 환급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 대상자가 스스로 경비나 공제 항목들을 챙겨서 본인이 국세청에 스스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근로자보다는 아무래도 그 절차나 방식이 조금 더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특히 저같이 이렇게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나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 이렇게 좀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상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세법에서는 어쨌든 그 신고 대상 세목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뭐 이자 배당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라고 해서 법에서 열거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매년 5월 이맘때쯤 신고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일반 우편물이다 보니까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만약에 받지 못하셨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하시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편물이 안 왔다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한번 좀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들인가요? 네, 아르바이트생이 만약에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기타 소득자나 혹은 프리랜서 같은 인적 용역 사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분들 중에 연간 소득 금액이 낮으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당초 원천 징수한 세금보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담하는 세율이 낮아서 세금을 환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로 필요 경비라든지 소득 공제 항목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은 계산을 해봐야만 환급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근데 뭐 자영업자분들은 당연히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뭐 사업하다가 보면은 올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뭐 인건비 내고 세 내고 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뭐 한 푼도 번 게 없을 때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업장에 손실이 발생해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출된 비용 증빙들을 잘 구비하시고 이를 기초로 장부를 작성하신 다음에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국세청에 신고를 하시면 향후 10년 동안 이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손실을 차감해서 세금을 낼 수 있으니까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손실이 발생하셨다 하더라도 장부를 작성하셔서 신고를 하시는 것이 후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나중에 절세 효과가 있다. 가슴이 아파도 신고를 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사를 이제 저처럼 다니고 있다가 이제 잠깐 그 과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회사와 사업을 동시에 병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다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그 수입 외에 연말정산 한 것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또 내야 되는 건가요? 네,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것이 개인에게 기속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업을 병행해서 혹은 추가적인 사업이 있거나 그 이외에 어떤 부수적인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신 분들도 반드시 다른 사업소득과 이러한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혹시 중간에 회사를 이직하셨다는 분들이 있으면 이직한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고 하면 이번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절세 팁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뭐 기부금 공제 어디까지 그 절세가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네, 개인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세법적으로 봤을 때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이라고 해서 그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공제 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당에 기부하는 정치자금 기부금이라든지 국가나 학교, 병원 같은 곳에 지급하는 법정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금액 내에서 다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00%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그런 곳에 이제 기부했을 때는 한 30% 정도, 교회나 사찰 등에 지급하는 어떤 종교단체에 지급하는 지정 기부금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10%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기부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지만 적기도 해서 네. 그 외에 조금 이런 것들은 꼭 놓치지 않아야 하는 네. 그런 절세 팁이 있다면요. 사업자라고 하면 어떤 장부, 어떤 자기가 사용하시는 어떤 경비를 잘 챙기시는 게 제일 중요하실 것 같고요. 네. 기왕에 말씀드린 것들 중에, 기부금 말씀을 마저 드리면, 네.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 가족, 예를 들면 종합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저희 어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형제, 자녀들이 사용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출산한 경우에도 이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출산뿐만 아니라 입양을 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이번 신고분부터 이 부분이 조금 확대되었습니다. 네. 이전에는 자녀가 출생하게 되면 해당 연도에 30만 원을 세액 공제를 해줬는데요. 올해부터는 첫째는 30만 원, 둘째 자녀부터는 50만 원, 셋째 이상의 자녀부터는 70만 원까지 그 세액 공제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네. 네. 세제 혜택 있는 금융 상품 어떤 게 있나요? 네, 소위 법에서는 연금 계좌 세액 공제, 노란 우상 공제라는 이러한 특정한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연금 계좌 세액 공제 대상 중에 연금 저축 계좌는 당초에는 4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줬으나 올해 신고분부터는 1,900가 1억 5천만 원을 넘거나 혹은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만 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이 가입하는 노란 우상 공제는 네.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자는 500만 원. 네. 예, 1억 원 이하인 자는 300만 원,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차등화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달 안에 해야지 늦어지게 되면 가산세 붙으니까 꼭 마무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